안녕하세요, 양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품 리뷰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MSI X299 SLI 플러스라는 마더보드 리뷰를 준비를 했어요. 지금 세간에 굉장히 이목을 끌고 있는 i9 시리즈가 탑재될 수 있는 바로 그 메인보드거든요. MSI 브랜드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제 성능도 좋고 퀄리티 좋기로 많이 유명하죠. 일전에는 가성비 좋은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많이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와 노하우로 이제 좋은 성능의 메인보드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뭐 만들기 시작한 것도 아니죠. 사실 만들고 있었으니까 이제 하이엔드 라인업의 메인보드도 많이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X299가 공개됐으니까 X399가 이제 조만간에 또 공개가 될 거예요. X299 칩셋은 인텔 코어 X 시리즈를 지원하는 마더보드이고요. X99 칩셋의 다음 플랫폼을 이어갈 수 있는 X299 칩셋의 메인보드예요. 일전에 X99 때는 인텔 하이엔드 데스크탑 6800부터 그 위로 이렇게 쭉 나왔는데 X299에 들어서는 코어 X 시리즈의 i5부터 i7, i9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메인보드예요. 근데 인텔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곧 AMD에서 X399 칩셋의 스레드리퍼라는 고성능 프로세서가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인텔이 i5부터 i9까지 새로운 라인업을 구축을 했는데 i5와 i7 라인업에 대한 존재 여부를 전 도저히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르겠어요. 어디에 자료를 뒤져봐도 i5와 i9의 시리즈의 개념을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 메인보드는 신형 메인보드이기 때문에 약간 참조를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보드 자체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스펙은 굉장히 뛰어나요. 굉장히 좋은 스펙의 마더보드예요. 그리고 메모리 역시 굉장히 고성능 메모리도 완벽하게 지원을 하거든요. 하지만 인텔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i5, i7 시리즈 인텔의 새로운 프로세서인 X 시리즈의 프로세서에서 i5, i7 시리즈에서는 44레인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16레인, 28레인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워크스테이션급 성능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쿼드 채널 메모리도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위 모델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CPU가 출시되면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MSI 메인보드에 대해서 이제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원받은 메인보드는 MSI X299 SLI 플러스라는 모델인데요. MSI에서 일단 메인보드가 출시되기 전에 저한테 먼저 지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리뷰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MSI 코리아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자, 거기에 앞서서 MSI 코리아에서 제가 이 보드를 리뷰를 하면서 이제 마우스와 이런 나노블럭들을 지원을 해주셨어요. 이 마우스, MSI 게이밍 마우스와 나노블럭 이 영상 댓글에다가 사연을 남겨주시면 제가 게이밍 마우스와 이 나노블럭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모델명은 MSI DSB1이라는 게이밍 마우스네요. 이거는 검색해보셔서 상세 기능을 참고를 하시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메인보드 리뷰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X299 칩셋의 메인보드를 개봉을 할 텐데요. 자, 언박싱. 자, CPU도 같이 사용을 해서 리뷰를 하시라고 이렇게 CPU도 제공을 해주셨어요. 자, 이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인텔 코어 X 시리즈의 i5 7640X라는 프로세서고요. 이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와 동일하지만 LGA2066 소켓을 지원하는 프로세서입니다. 일단 이 프로세서로는 딱히 뭐를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추후에 인텍에서 지원을 받기로 한 프로세서가 있어서 그 프로세서로 따로 CPU는 리뷰를 하도록 하고요. 이것도 국내에 아무도 안 갖고 있더라고요. 몇 명 안 갖고 있어서 참 구하기 어려웠는데 일단 세팅을 하고 제가 기본적인 사양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 이 CPU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보드의 언박싱을 시작할게요. 자,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기존의 X99 시리즈와 거의 흡사한 플랫폼의 디자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거의 동일한 스펙이에요. 거의 동일한 디자인이고요. 거의 메인보드 구성품은 동일할 것 같아요. 네, 역시나 IO 실드와 SATA3 케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SLI, HB 브릿지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매뉴얼 CD와 뭐 여타 기타 매뉴얼 드라이버 가이드 뭐 이런 게 다 들어있네요.
메인보드 기능을 살펴보면요, 최대 128기가를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프로세서에 따라서 듀얼 채널과 쿼드 채널을 지원할 수 있는 메모리 슬롯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메모리 슬롯 같은 경우는 DDR4 메모리를 사용을 하는데, 이번 컴퓨텍스에서 기록이 갱신이 됐죠. 이 모델은 5000MHz까지 오버클럭이 적용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5500MHz, 이 상위 모델 같은 경우는 5500MHz의 메모리 오버를 적용을 성공을 시켰어요. 물론 좀 현실상으로는 약간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메인보드 공식 재원상 4266MHz까지의 오버클럭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실로 엄청난 성능의 메모리 성능을 경험할 수 있는 메모리 포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4개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슬롯이 붙어 있어서 4개를 완벽하게 사용하지 못하고요, 이 그래픽카드 슬롯 역시 CPU에 따라서 44레인 16배속을 사용할 수 있는 i9 이상급의 프로세서를 사용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구성함에 있어서 꼭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인텔 코어 X 시리즈의 i5나 i7 모델에서는 44레인을 지원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i9 이상부터 44레인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워크스테이션을 구성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CPU를 구성을 하시고 시스템을 구성을 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해서 보세요. 이 보드가 특정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나오는 X299 칩셋, 그러니까 인텔 코어 X 시리즈의 CPU들이 모두 그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하셔서 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있다가 X 시리즈의 프로세서를 지원을 받기로 했거든요. 이 프로세서를 지원을 받게 되면 그때 모든 CPU가 지원하는 모든 기능을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M.2 포트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최신 인텔에서 출시된 옵테인 메모리를 완벽하게 지원하고요, M.2 NVMe SSD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 레이드 기능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M.2 포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측면에는 워크스테이션급 하이엔드 메인보드답게 SATA 3 포트가 여러 개 구성이 되어 있고 U2 슬롯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USB 3.1 헤더, 3.0 헤더, 그리고 IO 포트 쪽에는 USB 2.0과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PS2 포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USB-C 타입 3.1, 그리고 오디오 부스트 6가 탑재되어 있는 오디오 포트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거의 대부분의 메인보드들이 이렇게 탑재하고 있는 IO 커버가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히트싱크 부분에는 MSI 라이팅 기능, 이 부분과 이 부분에 MSI 라이팅 기능이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보드에 보시면 굉장히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는 전원부, 둘, 넷, 여섯, 여덟, 10페이지의 전원부 구성과 블랙 캐패시터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오버클럭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세밀한 전압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탄탄한 캐패시터 덕분에 안정적인 시스템, 그리고 내구성까지 겸비하고 있는 정말 기본에 충실한 메인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보드에 간략하게 눈으로 보이는 스펙을 이렇게 리뷰를 해드렸고요, 제가 리뷰를, 메인보드 리뷰 같은 경우는 제조사가 주는 데이터 값으로 리뷰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솔직히 리뷰 같은 경우는 좋다 나쁘다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메인보드 리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메인보드로 제가 MSI 행사에 출품하는 컨셉 PC를 만들 거거든요. 그 컨셉 PC를 만들면서 제가 CPU도 인텔그로부터 지금 받은 모델보다 더 높은 i7 모델로 지원을 받을 거예요. 일단 국내 CPU 출시 계획은 i5와 i7이 먼저 출시가 될 거고요, 그 CPU, i7 CPU를 지원을 받아서 여기에 조립을 한 다음에 그래픽카드 고성능까지 넣어서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이 메인보드의 성능을 간략하게 살펴볼 거고요, CPU 오버클럭 역시 적용을 할 거고요, 메모리 오버클럭 역시 적용을 해서 극한의 성능까지 끌어올려서 어느 정도의 성능까지 나오는지 제가 리뷰를 진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기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i9에 대한 부분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i9은 아마 두세 달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출시되기 때문에 제가 i9은 지원 받는 대로 리뷰를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i7 프로세서 지원을 받고 이 출품 행사에 진행되는
시스템을 제작을 해서 그 상응하는 성능이 얼마나 나오는지까지도 리뷰를 진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도 많이 기대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MSI 코리아에서 이렇게 게이밍 마우스 구독자 여러분들께 지원해 드리라고 게이밍 마우스까지 주셨는데, 이 게이밍 마우스 같은 경우는 이 영상에 좋아요와 그리고 댓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4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벤트 응모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MSI X299 SLI 플러스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